자, 여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떠들어 볼게요. 일단은 값만 가져가시면 돼요. 간주 공급이요. 실제 그 세무사 1차 하시는 분들도 좀 간주 공급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회계 1급서부터 계속 내요, 이 간주 공급을요. 그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엄청 잘 내거든요. 알죠? 자, 보실게요. 이거는 현실에서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세법, 특히 세법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알죠? 나중에 이제 법인세 그쪽에도 영향을 주고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간주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간주라는 말. 자, 여러분들 김민국으로 간주한다, A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범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실제로 범인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은 범인 아니에요. 알죠? 근데 범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죠? 그게 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주나 의제는 실제로 그건 아닌데 법에서 무조건 그것으로 보는 걸 간주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해석하면 재화를 실제로 판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간주니까 재화를 판 건 아닌데 재화를 판 것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되는지 자, 설명 좀 할게요.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매입세액은 우리가 언제 공제해 주냐면 우리가 과세 사업에 써야 공제해 주고 면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세 사업에 쓸 때 매입세 공제해 줘야 되고요. 면세 사업에 쓸 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이 주인공은 현대백화점이에요.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 자, 현대백화점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해 줘야 돼요.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이론에 따르면 그게 가능할까요? 현대백화점이 여러분들 소비자한테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무서가. 아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맞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맞죠? 불가능하니까 부가가치세는 다 어떻게 하냐면 현대백화점이 과세사업자죠? 그죠? 그럼 현대백화점이 만약에 가전 같은 걸 사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매입하면 원래 매입하는 시점에는 매입세 공제해주면 안 돼요. 사용할 때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사용할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현대백화점과 같은 과세사업자가요. 과세재화를 현대백화점과 같은 과세사업자가요. 과세재화를 구입하면 과세사업에 쓴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현대백화점이요. 청소기 같은 걸 매입했을 때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아셨죠? 요렇게 하고 나중에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요 전제를 좀 깔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보시죠.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1기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과세기간 상반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반기라고 했고요. 여기서 날짜는 굳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논리를 집중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자, 보시면. 자, 위에는 이거 하고 설명할게요, 다시. 자, 이번에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에서요. 이번에 청소기를 100원 주고 샀어요. 아셨죠? 그리고 매입세액 10원을 부담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매입세액 10원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좀 신고할 때 해줘,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7월 25일, 날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기 때 현대백화점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얘가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미리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에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현대백화점이 그러면 소비자한테 팔았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이런 이게 없겠지. 근데 꼭 약속은 지키리라는 건 없잖아요. 가끔씩 깨트리는 사람도 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청소기를 판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쓴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봐도 뭐 접대 목적, 뭐 면세사업 목적, 비영업용 소형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당초에 세무서가 해준 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면세사업 했으면 어차피 매출세가 안 내는데 세무서는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얘를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해 준 걸 우리가 추징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법에서 추징은 추가징수의 줄임말입니다. 추징을 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좀 그런데 뭐냐면 그럼 당초에 얘는 매입세액이 잘못됐으니까 매입세액에서 건드리는 게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 간주공급이라는 제도가요, 1980년대 만들어졌대요. 제가 만들어졌대요 라고 하냐면 저도 그때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태어나긴 했지만 알죠? 이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 80년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네, 표정이 그거 좀 이렇게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80년대면 논리가 좀 미비하죠. 막 거의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논리가 미비하다 보니까 당초에 안녕하세요. 자, 매입 쪽에서 잘못됐으니까 원래 부가가치세는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 쪽에서 건드리고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리는데 얘만 이상해요. 얘는 어디서 건드리냐면 당초에 매입 쪽에서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우리 그 법은 되게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약간 좀 설명이 그렇지만 뭐 아동 살인 사건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좀 설명이 뭐 아동 살인 사건 뭐 그건데 누가 봐도 막 우리 그 정서 입장 되게 뭐 살인 사건 하는데 되게 막 무자비한 뭐 글로 한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알죠? 우리 정서상 같으면 저 새끼 그냥 사형해 했으면 되겠는데 막 징역 뭐 30년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갑자기. 맞죠? 왜 30년 때리냐면 과거의 판례가 그러니까. 그래서 융통성 진짜 없네. 좀 이렇게 판사들이 좀 고려하지 이런 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쪽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세액을 과세를 하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법문구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면세사업에 쓰거나 접대 목적으로 쓴 거지 실제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세요? 그럼 처분한 게 아니니까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청소기 쓴 거예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청소기 썼으면 우리가 실제로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청소기? 안 팔았죠? 안 팔았으면 어떻게든 과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에서 야, 현대백화점 사장님, 너 청소기를 판 건 아니지만 판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법무부에 끼워 맞췄죠. 맞죠? 그게 공급의제나 간주공업이 같은 말이에요. 청소기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알죠? 그럼 어떻게든 법무부에 끼워 맞췄잖아요. 맞췄으니까 나중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간주공급은 전부 다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이게 핵심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원래는 매입 쪽에서 제재해야 되지만 매출세액을 더 높이면 납부를 더 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막 여러분 짜증나죠? 갑자기 막 난이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알죠? 자, 몇 번 하시다 보면 감 잡힐 거예요.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2교시부터는 네, 실기 하니까 또 불쌍하지 않아요? 자, 보실게요. 자,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세무 2급 합격하셔야지 또 이제 취직도 잘 되니까. 협박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취직 잘 되니까. 자, 보실게요. 자, 면세사업의 전용. 여러분, 전용은 바꾼 걸 전용했다라고 합니다. 제목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제목 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뭐 했었냐면 면세에서 혹시 우리가 그 비싼 탈 것은 과세, 싼 탈 것은 면세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회사가 시내버스하고요 전세버스를 같이 해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면세고
전세버스는 과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전세버스를 정비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사온 거예요. 그럼 전세버스를 정비하면 이 기계장치는 어떤 매출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죠.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니까 전세버스 운전해서 매출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기계장치를 시내버스를 정비한 네, 지금 몇 분 보여요.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좀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네. 예. 어떡할까, 여러분들. 예. 어떻게 해야지 뭐. 예. 자,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사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정비하면 이 기계장치는 시내버스 매출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럼 시내버스를 끌고 다니면 여러분들 면세잖아요. 그럼 시내버스를 끌고 다니면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세무서에? 안 내요. 면세니까 안 내는데 세무서는 전세버스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미리 매입세 공제해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기계장치를 실제로는 면세 사업에 전용했잖아요. 실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기계장치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이렇게 해야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서는 손실 안 봐야 되잖아요. 되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근데 다만, 당초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얘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그건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목적으로 쓸게요. 라고 매입세 불공제 되잖아요. 맞죠?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데, 정말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는데, 그걸 간주공고로 보게 되면 애 2번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애들은 대부분 매입세 처음부터 불공제가 된 건 제외예요. 간주공고를 안 봐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그럼 약속대로 써야 되는데 불공제 목적으로 썼을 때 간주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좀 감 잡기 위해서. 이거 실기용 이론 용도 맞지만 자, 여기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여러분들 현대차 있죠? 현대차가요, 자동차를 정비할 기계장치 사왔어요. 그럼 현대차는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현대차. 우리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저번 주에 현대차, 자동차, 뭐 임대업, 요런 애들은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했죠? 거의 영업에 쓰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현대차가 자동차를 정비하면 자동차 매출을 일으키겠지. 그럼 매출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자동차를 정비하긴 했는데 어떤 자동차를 정비했냐면 사장님이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는 용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는 용도. 이게 비영업용이죠.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사모님 데이트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정비해가지고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게 비영업용이죠. 사모님 출퇴근 용도니까. 그럼 매출세액 내야 안 돼요. 자동차를 판 게 아니니까 매출세액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무서는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죠. 자동차 팔 줄 알고 현대차가. 이해되세요? 그럼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해버렸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장치를 실제로는 이 자동차 정비 안에 썼잖아요. 그럼 이 그냥 기계장치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맞죠? 처분한 걸로 간주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과세할 근거를 마련해냈죠. 너는 재화를 처분한 거야. 이렇게 되세요? 자, 됐고요. 자, 저도 지금 시간이 너무 안 가네. 가로 3번 개인적 공급. 자, 여기 세무 이급대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세무 이급대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동영상이라도 보세요. 알죠? 지금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새벽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좋아요. 그거 새벽까지 공부해서 주무시는 거 아니지? 잘 주무시는 거 아니죠? 농담이 심하긴 한데. 자, 보시면. 그죠? 월요일 날이 좀 피곤하죠, 여러분들. 그죠? 월요일 날. 예. 오기도 저도 학원 오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잘리는데 저 먹고 살아. 저 부양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건 제 사정이죠.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자, 개인적 공급. 이름 자체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아까 제가 사례 들었던 그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에요. 보시면. 자,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청소기를 매입했어요. 100원에. 그럼 10원의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겠죠.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왜 샀겠다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알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데 청소기를 돌린 거예요. 또는 종업원한테 야, 너 집들이 선물로 줄게. 그냥 거기 청소해라. 라고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 청소하는 거. 관련 없죠? 그럼 어떡해요?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는데 청소기를 안 팔았으니까 매출세가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 손실 일어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는 야, 실제로 그 청소기는 너희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그 청소기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과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략 감 잡히세요, 여러분들? 자,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실게 나오거든요. 다 이론도 다 잘 나오고 뭐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제재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 간주 공급 다 들어보시면 제재죠, 여러분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해볼게요. 이거 시험에 다 냅니다. 자, 여기. 자, 우리 여러분들 직원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들 있죠? 작업 시리즈들. 요거 분명히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줘요. 맞죠? 업무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작업복하고 작업화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팔아요? 그냥 주죠. 맞죠? 이거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관련 있죠. 데이트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건설 현장에서 주면 그거 건설업에 쓰라는 얘기잖아요. 쓰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출에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그래서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애니까 매입세 공제해 준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뭔지 아시죠? 직장 체육비? 야유회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장 연예비는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 회식 있죠? 회식. 연예. 그 다음에 직장 예술비는 그 종업원들하고요. 직장 동료들끼리 미술관, 박물관, 스포츠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복리후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복리후생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최근에 냈습니다. 요거.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경조사는 여러분들 당연히 복리후생 맞죠? 복리후생 맞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여야지만 우리가 간주 공급을 안 봐요. 왜냐하면 경조사가 무조건 복리후생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종업원한 내가 아끼는 종업원 있잖아요. 아끼는 종업원의 경조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는데 제가 이제 나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선물을 막 1억짜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를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라고 간주 공급을 안 보게 되면 다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취지인지? 그래서 경조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재화만 괜찮고 10만 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0만 원을 초과하면은요, 10만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 4번. 사업자 증여. 자, 여기가 이제 실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보시죠. 자, 사업상 증여 뭐냐면, 자, 현대백화점이 청소기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이제 미리 받는다라는 거 되시겠죠? 됐죠?
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요. 증여가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청소기를 선물로 준 게 그렇긴 하지만 청소기를 선물로 줬어요. 요거 접대 목적이죠. 그럼 접대 목적이면 청소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청소기를 접대 목적으로 주면 그 상대방이 매출세액 내요, 안 내요? 상대방한테 판 게 아니니까 매출세액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세무서는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니까 이 청소기를 실제로는 접대했죠. 접대했지만 이 청소기를 그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자, 또는 이거예요. 우리가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청소기를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경품 추첨은 업무와 관련 없어요. 경품 추첨은 그 고객이 아니더라도 주거든요. 맞죠? 그럼 매입세 공제는 못 받고, 예,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미리, 죄송해요. 미리 받아놓고 어떻게 되냐면 경품 추첨 행사로 줬으니까 고객한테 매출세액은 못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에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 선전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배포하는 광고 선점을 전단지 같은 거예요. 전단지는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 시음에 시식회 하죠. 시음에 시식회.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시음하고 시식하고 맛있으면 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했대요. 요거 기부하는 거죠, 기부. 여러분,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긴 하지만 기부했다고 만약에 간주 공고로 보게 되면 사람들 기부 안 할 거예요. 맞죠? 나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저기 여러분들 어디가 어려워가 청소기 기부했는데 갑자기 간주 공급이라고 부가세 내려요, 나보고. 그럼 누가 기부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오케이? 간주 공급을 안 봐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실게요. 자, 이제 좀 피곤하신 분들도 여긴 집중. 왜냐면 이거 실기용이어서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점필이 아직 하나 못했어요. 그거 하기 위한 거예요. 알죠? 얘만 딱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알죠? 자,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자, 보실게요. 이거 하고 여러분들 바로 좀 실기하고 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점필이 진짜 어려워요, 나오면. 네. 자, 보시죠.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간주 공급은 항상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요거 설명 안 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요거 깜빡했어요. 요걸 알아야 실기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미안해요. 좀만 참아요. 자, 5번째 폐업 시 잔존재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폐업 잔존재화라고 불러요. 자, 잔존재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매출세액을 안 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내가 폐업하기 전에는 다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100%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요. 70%만큼은 실제로 팔아서 매출세액 냈어요. 그러면 70%만큼 매입세 공제해 준 건 잘한 거죠. 세무서 입장에서. 맞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70%를 팔고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폐업을 하면 매출세 더 이상 안 내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100%는 이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30%는 어떻게든 토해내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법무부 보이세요, 여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처분할 대상을 어떻게든 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왜냐면 재화를 공급해야 되는데 법무부에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처분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나한테. 좀 법무부 웃기죠? 너한테 처분했네? 그럼 처분할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과세해. 이렇게.
법문고 좀 계산 망측해요. 되세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여기요. 자, 요거하고 바로 실기. 자, 왜 웃냐면 제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해가지고. 자, 여기가,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받았던 재와 그 뜻이거든요. 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보석을 매입했어요. 보석을 1억 원어치 매입했어요. 제가 보석상이에요. 보석상. 보석을 1억 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미리. 1,000만 원. 왜냐면 보석상이 왜 보석을 사겠어요? 팔려고 사겠지. 이해되시는가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고객이에요. 거래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석을 선물해 드린 거예요. 맞죠? 보석 시가는 5억짜리라고 가정이 5억. 시가는 5억짜리요. 자, 그럼 우리가 간주 공급이죠. 당초에 매입세 공제 1,000만 원 받아놓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되세요? 그럼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매출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걷어야죠. 그러면 방금 사례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석 5억짜리 공짜로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간주 공급에 걸렸죠. 간주 공급에 걸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가 5억에 10%인 5천만 원을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부가세 논리에 따르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싸대기를 줘요? 싸대기를 주죠. 제가 접대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자, 간주 공급에 걸렸으니까요. 5천만 원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증빙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부가세 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를 주지 않고 뺨을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증빙을 안 준다라는, 그러니까 무증빙인 거예요. 되세요? 근데 무증빙이 어떻게 해요?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토해내게 하거든요. 10%를. 그래서 10% 과세 매출 무증빙이니까 건별이에요. 외우셔야 돼. 건별이에요. 그럼 나 신고서랑 다 관련 있어요. 신고서, 매입 매출 전부 다 관련 있어. 건별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초창기 때 그랬죠. 세법 할 때. 여러분 세법 하시다 보면은요, 회계 가끔씩 재밌습니다. 했던 게 진짜입니다. 자기. 자, 뭐냐면 가끔씩 이 질문 하세요. 선생님, 불공하고 건별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불공은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 내가 처음부터 접대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고, 간주 공급은 뭐냐면 당초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그때는 매출세가 안 낼 거니까 처분한 것을 간주하는 거고. 다른 거. 맞죠? 그래서 얘는 10% 과세 매출인데 상대방한테 증빙을 못 주니까 건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원가하고 시가를 같이 주면 공급가액에 시가 넣으셔야 돼요. 제재하려고. 알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면 처음부터 잘한 거니까 간주 공급을 안 봐요. 알죠? 자, 이제 요거하고 좀 쉴게요. 쉬고 실기하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요. 자, 다시.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 그러니까 제품 200원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시가는 500원을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이거 간주공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아마 20원 받았을 거예요. 원가의 10%. 받고 거래처에 공짜로 줬으니까 불공제 목적으로 썼죠. 그러면 매출세가 안 낼 거니까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요거 불공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불공것이단 말이에요. 연말 선물로 제공했다.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안 보시고. 이거 불공것이면 난리 나요. 맞죠? 왜냐면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요거 불공 진짜 많이 거시거든요. 간주 공급이랑 캐치를 하셔야 돼. 해보면.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상단부에 우리 그
유형 잡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형은 14번 건별로 잡으시는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제가 아까 제재하기 위해서 시가액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시가인 500원이지 200원 넣으시면 안 돼요.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끊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제품을 장부에서 없애야 되거든요. 알죠? 혼합. 그리고 얘는 분계 잘 보셔야 돼요. 분계도 꽤 어렵습니다. 이거 분계가 복잡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제품을 장부상에서 없애야 되겠죠? 맞죠? 얼마로 없애요? 200원, 500원. 200원? 원가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제품 원가로 200원 없애요. 되세요? 그리고 지금 부가세 무시하시고 그럼 거래처에 제공했으니까 차변에 계정권 뭐 잡혀요? 접대비 그죠? 차변에 접대비 맞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요게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우리가 회계에서 이렇게 적잖아요.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던 대변의 제품 차변에 접대비 맞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가 5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500원의 10%의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매출세액 계정 과목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잡혀요. 50원이. 시가 500원에 10%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되니까.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럼 차변에 뭐 나올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도 접대비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낸다라고 했죠?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간주 공급은요. 그 간주 공급에 걸린 놈 돈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되세요? 아까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뺨 맞는다면서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낼 거니까 내 비용인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도. 이해되세요?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 발생주의잖아요. 왜 발생했냐면 접대하면서 발생한 거죠. 접대하면서 발생했으니까 접대비 5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변의 접대비는 250원이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제가 나눠서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원가 없애고 접대했으니까 접대비 200원 잡고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접대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이니까 내 돈 낼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점수가 2점이 날아가요. 왜일까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제가 지금 레이저. 이게 뭘까요? 대변에 제품 재고자산 빠졌죠? 그럼 차변에 접대비 적으면 컴퓨터가 접대비로 잡아요? 매출원가로 잡아요? 그죠, 그죠. 여기 적용팔 타겟선에 적어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좀 오래돼가지고. 뭐였어, 우리?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잡아도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매출 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적용 8번 걸어줘야 되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험에 근데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요거 자체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꽤 어려워요, 난이도, 요거. 좀 이따 아마 기출문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임요. 오늘 기출문제도 푼다고 했었잖아요. 풀 때 이 문제 하나 보실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빨리 네,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빨리 주무세요. 자, 빨리 주무시고.